앞서 말씀드린 뭐 KMO든 KMC든 그런 수학 경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이나 중등이나 걔들 경시대회 같은 경우는 누구는 치고 누구는 안 치는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뒤집어 생각하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칠 수 있고 누군가는 안 치는 거는 그 기회는 엄마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일단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그러니까 엄마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이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보면 어떤 아이가 하나 있었냐면 어머님이 굉장히 좀 이 성향이 강하신 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걔가 중학교 그러니까 엄마의 그런 마인드가 아이들한테 좀 장착이 된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뭐냐면 제가 중학교 1학년 처음에 왔었을 적에 진짜 빵점이었었거든요. 이제 시험을 쳐봤는데 빵점인 거야. 그래서 좀 놀랬지. 그러니까 애도 말수도 없고. 그런데 어머님이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아이는 수학을 좋아하지 않고 수학을 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물론 그러면 그 아이가 그러니까 학원을 안 다니고 공부를 안 한 건 아니겠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를 처음 봤을 적에 글자가 정말 너무 작았거든요. 글자가 진짜 씨가리 콩만 했어. 이렇게 내가 진짜 돋보기 보고 찾아봐야 할 정도로 글자가 너무 작았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2학년, 3학년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막 일치월장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차곡차곡 밟고는 있구나라는 느낌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군지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이 원래 그 학교가 좀 쉽게 출제가 되는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얘 학년에만 문제가 조금 어려웠었어.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시험 치고 2학년은 가서 시험 치고 3학년 때 시험 치면서 100점을 맞은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항상 점수대가 70점 뭐 요랬어. 그러니까 100점은 안 나오고. 근데 그걸 항상 나올 때마다 어머님이 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냐면 정말 너무 놀랍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너무 놀랍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어머님들 잘 생각해 보시면 중학생인데 70점, 80점 나오면 엄마 입장에서는 중학생인데 이 점수 나와서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점수에 자기가 만족은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더 불안감도 쌓일 거고. 근데 어머님 굉장히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어머님이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이의 작은 성장에도 굉장히 큰 반응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아이 성향은 또 어떠냐면 얘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제가 상담을 할 때랑 정말 뭐라고 해야 되노? 얘기를 1도 잘 안 한다. 내가 겨우 물어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줘야 그제서야 얘는 반응을 하는 아이지 뭐 어쩌고 저쩌고 요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막 안 해. 그러니까 애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친해지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내면 우리 집에 뭐 숟가락 몇 개 있는 거까지 얘기하듯이 나이 들어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뭐 우리 선생님이 어쩌고요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그런 게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해. 물으면 대답하는데 지가 먼저 막 선생님 뭐고요 뭐고 이렇게 얘기는 하진 않았어. 그랬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고등학교를 가서 얘가 꾸준하게 했었는데 근데 얘가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2인데 얼마 전에 중간고사를 쳤잖아요. 그래서 아마 1, 2등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리고 왜냐면 얘가 멀리서 저한테 수업을 받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했을 적에 어머니와 상담할 때 어머니 안 힘드시냐고 이렇게 라이딩 하는 게. 근데 그때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수업을 보통 또 오려고 하면은 1시간 정도는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차 밀리는 시간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근데 어머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래도 갈 때 노래도 같이 부르고 아이랑 노래도 같이 부르고 이게 공간이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자동차 안이라는. 그러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기도 많이 하고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어머님이 너무 뭐라 해야 되노? 그러니까 그 시간이 안 아깝다는 거지. 왜 고등학생이면은 어머님들 왜 1분 1초가 아깝다 보니까 1분 1초가 아까우니까 어떻게든 간에 내가 시간을 줄이겠다 싶어서 학군지로 막 이사를 가시고 하잖아요. 학교 뭐 학원 근처로 가든. 근데 그 시간이 그냥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확실히 엄마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얘는 숨김이나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00점 맞아서 전교 1등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KMO 같은 경우가 상권 안에 들어가는 게 100점을 맞는다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그런 약간 작은 성장에도 엄마가 크게 반응을 해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수학이 진짜 쉽게 말하면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어머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전적으로 아이를 믿는다서 믿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일단은 아이한테 뭐라 해야 되노? 그냥 속된 말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이런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냥 좀 그런 작은 노력에 어머님이 큰 박수를 쳐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러니까 왜 중학교 때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빵점 받다 70점 맞으면 정말 잘했는 게 맞긴 하지만, 그 뒤로도 보통 어머님들은 또 거기서 어떻게 갈라지냐면, 70점이니까 80점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정책이라는 시간이 또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우상향 곡선이 절대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시간도 잘 버텨주시고, 어쨌든 그러니까 작은 거에도 진짜 일희일비를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님 농담반 진담반으로, 물론 지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있다 보니까 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뭐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이도 크게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사춘기도 없었고, 수줍음도 많이 타고, 그리고 말수도 많이 없지만, 꾸준히는 진짜 하거든요. 그래, 기승전결 제가 봐도 꾸준히 하는 애들한테는 뭐가 돼도 되는갑다라는 생각을 또 하나 하게 되는 아이였는데, 그러니까 어머님들의 그런 별거 아닌 작은 말들 있잖아요.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마인드는 진짜 뭐 10명이면 10명 다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 어머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0점 받는 애가 80점을, 그러니까 공부를 못 한다는 게 아니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보통들 보면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요령을 좀 모르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각 퍼즐처럼 요즘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띄엄띄엄한 그런 퍼즐들을 잘 조합을 시키는 게 필요로 한데, 근데 어머님들 중에는 보통 또 어떤 어머님들이 계시냐면, 여기서 내가 조금만 뭔가를 도와주면 얘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말에서 오는 게, 만약에 얘가 이제 맨날 뭐 점수를 못 맞다가 잘 맞았어. 그러면은 뭐 평균 점수가 80인데 얘가 70을 맞았다 하더라도 박수를 쳐주는 어머님이 계신가 하면, 평균 점수가, 그러면 얘가 이제 70점을, 똑같은 70점을 두고도 어머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는 어머님이 계시냐면, 그럼 이번 문제가 쉬웠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잘 맞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보다 문제가 쉬웠겠지. 그럼 네가 그 점수를 받았으면 딴 아들은 다 그만큼 안 받았겠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애들한테 굉장히 상처가 되거든요. 왜냐면 집단에는 한다고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어렵다고 한들 100점이 없는 거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문제가 아무리 쉽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100점을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과들이 하나씩 나올 거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그런 작은 말 한마디 있잖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그런 거에서 좀 뭐렇게 약간 좀 만족을 좀 하는 게 필요로 해요. 왜냐면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애들한테 어떻게 비유하냐면, 내가 50억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동네에서는 50억짜리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그 티가 안 난다고.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진짜 서울을 가게 된다고 하면 50억짜리 아파트 많잖아요. 그러면 50억이 묻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선 내가 그러니까 50억이 있어도 50억의 가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돈은, 그게 내가 50억짜리 아파트 살 수 없지만 내가 조금 더 큰 물에 간다고 하면 그 50억은 그냥 또 평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뭐라 해야 되나,
꿈을 가져라는 말이 맞기는 한데 너무 뭐랄까 해야 되나 너무 자기 삶의 만족도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자존감이 절대 올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어느 순간 되면은 뭐랄까 해야 되나 자존감이 그러니까 자신감하고 자존감은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조금 있어야 그게 포텐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 뭐 내가 한번 해보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랑 그냥 어려워요 하는 거랑은 다르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은 안 하는 것보다 하게 되면은 성장이라는 건 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지금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교과 과정들, 뭐 수학뿐만 아니고 모든 교과 과정들은 진짜 누구 말 맞다 하나 천재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게 맞다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일단 아이들 결과물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실 때 엄마가 봐도 안 했어. 그래서 칭찬하라는 뜻은 아니고 엄마가 봐도 그래 네가 할 만치 했다고 할 생각을 드시면 좀 뭐랄까 해야 되나 아이가 좀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멘트들 있잖아요. 뭐 이 정도 했으니까 됐어 이런 거보다 그래도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방향을 조금 제시해 주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험난한 그 12년 동안의 그 입시의 과정을 입시는 진짜 엔딩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끝을 봐야 아는 거지 진짜 뭐 수능 2개 틀렸다 해서 서울대 가겠네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오는 약간의 뭐 이렇게 만족감이라든지 자기 행복감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아이들이 보통은 번아웃도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마들의 긍정적인 마인드들 그거 굉장히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요즘에는 엄마의 역할들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혼자서 뭔가를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엄마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좀 그런 거 좀 그 약간 세심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조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